이번엔 이 얘기 좀 해보죠.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던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재판 소원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국회, 선관위 모두 혼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양문석이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럼 배지가 주에. 떨어져요. 예. 근데 양문석이가 재판 소원을 신청해요. 그러면 재판소 나올 때까지 배지는 붙어 있어요, 안 붙어요? 붙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재보궐선거 없습니다. 한번 가면 한 1년, 2년 걸리잖아요. 물론 30일 안에 뭐 빨리 결정하는 제도가 있죠.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이래 되면 앞으로 이제 의원들은 살판 났어요. 이게 일반 사기 대출로 집행유예 선거보도기 100만 넘어요. 저는 무조건 이게 기각으로 배지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내일부터 사심제가 돼요. 아, 재판소원. 예, 아마 재판 소원을 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가처분을 해가 인용되면 중단이 돼요. 그런데 아마 각하될 것 같아요. 사유가 없어요. 마침 오늘 이 사법 3법 개편안이 처음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보신 대로 이 정치 평론가들이 예상한 그대로요.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에 양문석 의원 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관고한 부분이 있다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 유기찬 부위원장님, 대출 사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아니고 대출 사기 혐의가 지금 인정돼서 보궐선거가 시행돼야 되는 시점에서 대출 사기에 무슨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건지 짐작되십니까? 그러니까 딸이 사업 운전 자금으로 쓰겠다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부동산 구입 비용에 충당한 거잖아요. 사기 혐의가 인정돼서 형량도 작질 않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3년인데 그 배우자분하고 같이 지금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권 얘기하는 것은 가족분 얘기를 하지만 행간은 아마 양문석 의원 본인의 기본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단임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한참 재판소원법 관련해서 남용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 걸러주는 필터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 기본권이라는 게 전부 다 재판은 전부 다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모든 기본권 관련된 분쟁이 재판의 대상인 거고 그럼 재판의 판결은 당연히 기본권 침해적이죠. 그런데 그걸 다 사실 사심제의 요건으로 집어였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고 물론 양문석 의원이 저는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청구한다면 정말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1호가 저런 형식으로 재판을 소원법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재판소원법 1호가 양문석 의원의 이 사기 대출 혐의다. 이게 우연일까요? 사실은 이런 부작용을 과연 만약 국민이 이용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그것도 일반적인 형사범죄입니다. 일반 형사범이에요.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서 사심제로 가보겠다. 근데 물론 여기에 관련돼서 국회도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제도적 정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죠. 지금 이대로라면요. 30일 내에 만약에 확정 판결 이후에 30일 내에 헌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일 내라고 하면요. 저희가 4월 30일까지 보궐사유가 확정된 재판은 6월 3일 날 보궐선거를 치러요. 그런데 이미 이건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죠? 만약에 보궐 확정이 돼서 보궐선거를 공고해서 치르게 됐는데 양문석 의원의 경우에 재판소원을 신청해서 늦지막히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가처분 인용이 돼서 그 대법원 재판 효력 정지가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그 제도적 정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죠. 그 말은 뭐냐? 그냥 한 겁니다. 그냥. 이게 강성지층이 요구해서 한 것이든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서 한 것이든 국민이 만약에 이용하다가 이런 절차 흠결 때문에 불이익을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혀 제도적 정비도 생각 안 하고 본인들 이익만을 위해서 제도를 정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진욱 특보님.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 끌고 가가지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 소원, 재판 소원을 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 양문석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건지 아닌 건지
양문석 의원이 지금 사실상 사심제 받아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거 지금 보궐선거 치러지는 건지 안 치러지는 건지 국민들이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일단 이 헌법 재판 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호가 양문석 의원 건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는 부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면 네. 오늘 이미 양문석 의원의 이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벌써 4건이나 이 재판 소원이 들어 있었고 첫 번째 가장 1호 재판 소원은 시리아인 추방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서 사실관계 바로 잡고요. 네, 팩트는 그렇다는 거죠. 예. 또 양문석 의원이 이제 오늘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재판 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저는 사실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 확정된 재판이 이 재판 소원이 되려면은 정해진 절차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특히 헌법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양문석 의원의 어떤 그 대출권이라든지 사기 대출권 이것이 어떤 정도의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한 좀 제가 이해가 좀 납득되지 않는데. 네. 어쨌든 양문석 의원이 오늘 무조건 재판 소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가족과 관련돼서 기본권을 관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이라는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양문석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충분히 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TF를 만들어서 나름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만약에 이걸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어이없는 상황들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저는 법률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지금 헌법재판소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취재로는 일단 지금